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일직성인 경우는 그럼 양측성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해결책은 안녕하세요. 위세성형외과 조기란 원장입니다. 성인이 된 후에 최종 결과 외모를 만들 수 있는 교정 수술을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일직성부터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직성인 경우는 왼쪽이냐 오른쪽이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려요. 거울로 반대로 뒤집어 준 것처럼 방향만 바뀌었다고 생각하면은 거의 틀림이 없어요. 기본적으로는 왼쪽에 결손부가 더 많거든요, 오른쪽보다는. 카메라 기준으로 이쪽이 저한테는 오른쪽이지만 이제 왼쪽에 흉터가 있으시다고 생각을 하면은 코는 그러니까 이쪽이 다 못 자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육이 됐건 콧구멍이 됐건 코에 연골이 됐건 뼈가 됐건 요 입술의 빨간 부분이 됐건 발육이 이쪽이 앉아있고 이쪽은 정상적으로 된다고 생각을 하면은 코는 반대편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점점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보통 코가 이렇게 돌아가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것도 얘기했지만 다른 영향들에 따라서 이제 바뀔 수는 있습니다. 코가 이쪽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콧대가 이쪽으로 휘는 것도 있지만 당연히 코 안의 비중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전체적으로 다 이제 틀어지게 되고요. 코가 일로 갔다는 얘기는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비주가 이쪽으로 틀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밑에서 보게 되면 비주가 반드시 서 있지를 못하고 이제 이렇게 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또 다음 얘기가 나오죠. 코가 일로 휘었어요. 그럼 비주가 일로 갔어요. 그럼 비주가 일로 가면 얘만 가나요? 아니죠. 비주에 붙어있던 인중도 이쪽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대부분의 환자분들은 얼굴이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가 많이 와요. 당연히 이제 반대편이라고 하면 이렇게 삐뚤어진 형태가 되겠죠. 이게 한쪽으로 쏠려서 찌그러졌기 때문에 콧구멍이 이렇게 좌우가 차이가 많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쪽이 발육이 안 된다고 했으니까 이쪽이 낮거나 찌그러져 있고 치조골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으니까 콧구멍 바닥이 꺼졌다고 보통 환자분들이 설명하시죠. 이쪽이 못 자랐다고 하는 거는 입술이 아래쪽으로 길어지지 못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위로 당겨 올라간 형태가 됩니다. 그것 때문에도 이 아래쪽 입술 빨간 부분도 그쪽이 당겨 올라가게 되니까 C자로 이렇게 꺾여 있는 형태도 많이 되게 됩니다. 이제 콧구멍 비대칭 말씀하실 때 한쪽이 너무 크고 한쪽이 너무 작아 이런 얘기 많이 하시는데 이게 약간 오해가 있으세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냥 그 원리에 따르면 보통 이 흉터가 있는 쪽 콧구멍이 더 퍼져 있고 크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리고 바닥이 꺼져 있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근데 안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쪽이 훨씬 작고 이쪽이 더 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중간에 수술을 여러 번 하셨거나 자꾸 자르면 제가 안 된다고 하는 게 그런 거예요. 할 때마다 또 잘라지고 또 자랄 틈이 또 없어지고 발육이 더 지장을 받고 하기 때문에 또는 구개열이 또 영향을 끼칩니다. 입천장이 갈라진 게 어떻게 잘 봉합이 됐느냐 또는 약간 벌어져 있냐 이런 거에 따라서 오히려 흉터가 있는 쪽이 더 작은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쪽을 얘기했기 때문에 반대편은 뒤집어 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일측성인 경우는요, 저희들이 봤을 때 저 사람 인중에 흉터 있다 라고 느끼는 것보다는 얼굴이 이렇게 한쪽으로 꺾여 있는 느낌 또는 입술과 코가 따로 노는 느낌이라고 얘기를 해요. 누구나 있지만 많이 보는 평균적인 비대칭에서는 그런 형태가 없어요. 비대칭이 다 있다고 그랬죠. 제 코는 아마 오른쪽으로 쏠려나 그랬을 거예요. 아마. 카메라 각도에 따라서 다르게 보이죠. 그래서 보통 인중이 코가 휘었다고 하더라도 한쪽으로 이렇게 살짝 휜다고 하는데 구순혈 환자분들의 특징은 코와 인중, 입술이 따라다니질 않고 떠요. 반대편으로 이쪽 느낌이 나거나 아니면 이쪽 느낌이 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서 눈에 많이 띄는 자리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는 거는 저 사람 얼굴 되게 많이 삐뚤어졌다, 콧구멍이 많이 한쪽으로 돌아갔다, 코가 한쪽으로 쏠렸다, 또는 입술이 많이 당겨 올라가서 눈에 띈다, 또는 심하신 분들은 그쪽이 입이 안 다물어진다,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직성 환자분들의 교정의 목표라고 하면은 저는 코와 입술, 이목구비가 지그재그 또는 이쪽 저쪽 이런 느낌을 원래 위치로 돌려놓는다고 얘기를 하고요. 물론 자세한 수술 방법은 절골을 한다든지 비중격을 맞춰준다든지 콧구멍에 연골 이식을 한다든지 여러 가지가 다 포함이 되죠. 그럼 양측성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흉터 양쪽에 있겠죠. 양쪽에 계신 분들은요, 쉽게 얘기하면 여기가 다 못 자란 거예요. 옆에서 보게 되면 이런 형태가 됩니다. 코가 굉장히 납작하신 분도 계시고 입의 근육이 발달 못해서 코가 많이 퍼지시죠. 그리고 콧구멍이 크다고 또 싫어하시거나 걱정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것들은 교정이 어느 정도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정말 심하신 분들은 코가 거의 바닥에, 그러니까 비주가 거의 없을 정도로 바닥에 붙어 계신 분도 계세요. 그런 게 심하신 분들은 굉장히 심해서 사실 그것만으로도 교정하는 데 단계가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입술이 두꺼워졌다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이 입술이 이렇게 당겨 올라가서 짧기 때문에 빨간 부분이 앞에서 볼 땐 두꺼워 보이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해요. 보통 이렇게 입술이 동그래야 되는데 이게 당겨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입술이 당겨 올라가면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옆에서 보면 납작하고
그다음에 앞에서 볼 때는 이렇게 두껍게 보이는 거예요. 입술이 두껍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개념이고, 그래서 교정도 사실은 거기에 준해서 하시는 게 좋다고 저는 설명을 드립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달라요. 꼭 이쪽이 넓다, 꼭 이쪽이 작다 뭐 이런 건 아닌데, 원칙적으로는 흉터 있는 쪽은 무조건 모자란 거예요. 부족한 거예요. 문제가 뭔지를 알아야지 저희들이 그 문제를 풀 수가 있죠. 해결책은 그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했을 때 그게 제일 좋은 교정법에 다가갈 수 있는 길이라고 저희들이 생각하면 됩니다. 양측성이 확률적으로 또 9개월이 좀 많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입안도 이 구간, 입천장 부분도 많이 벌어져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전적으로 좀 넓으신 분들이 많이 있고, 아무래도 잇몸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크죠. 치아 문제도 좀 더 심할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쪽이 발육이 덜 되기 때문에 보통 치아 같은 경우는 주걱턱이라고 하죠. 상악은 많이 꺼져 있고 하악이 많이 튀어나와서 치아가 많이 떠 있어서 냉면 같은 건 전혀 먹을 수 없다, 이런 분들 많죠. 보통은 주걱턱에다가 여기가 되게 납작한 형태, 요 가운데 부분에 모든 조직이 부족한 게 다 몰려있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매번 딜레마가 있어요. 자, 코는 납작하니까 일로 늘어나야 되죠. 그러니까 코 성형 할 때도 그렇지만 이제 그걸 늘리는 겁니다. 당연히 드는 게 아니라 이제 또 길이도 같이 만들어줘야 되죠. 근데 입술은 어때요? 자, 인중이 긴 분들은 별로 없어요. 근데 길다고 생각하신 분들은 원래 인중이 긴 집안이에요. 그 와중에 또 짧아진 거고, 여기가 땡겨 올라갔기 때문에 납작하면서 평평한 입술 인중이 됩니다. 코는 일로 늘려야 되고 입술은 일로 내려야 되기 때문에 반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좀 힘들어요. 피부가 좀 여유가 있거나 조직이 양쪽에서 좀 쓸만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한 번에 좀 꽤 만족스럽게 되지만, 사실은 그게 아주 심하신 분들은 제가 단계로 좀 나눠서 하거나 하나씩 하자고 할 때도 있습니다. 상담 때 결정하는 거니까 미리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수술의 원칙적이고 항상 지켜야 되고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조직을 낭비하면 안 된다고. 중요한 거는 뼈가 됐건 연골이 됐건 입술 조직이 됐건 원래 위치에, 그러니까 원래는 여기 있었어야 되는데 일로 갔다면 얘를 일로 보내야 될 것이고, 만약에 여기쯤까지 자랐어야 되는데 요거밖에 못 자랐다고 하면 늘려야 된다. 이게 저희들이 생각하는 원래 얼굴로 최대한 회복시킨다라는 그런 개념이고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구순열이 없이 태어나서 자랐었다면 있었을 것 같은, 일반적으로 가 있었어야 되는 위치, 원래 자리에 최대한 가깝게 되돌려놓는다고 설명을 드리고요. 그렇게 해놓는 게 결과적으로 환자분한테 제일 보기 좋은 얼굴이 된다고 저는 판단하고 그렇게 꼭 설명을 드립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매번 강조하는 게, 입은요 얼굴에서 정말 제일 많이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얼굴에서 진짜 팽팽 움직이는 거는 계속 깜빡이는 이 눈하고 하루 종일 쓰고 있는 이 입인데, 움직이는 범위로 따지면 사실 이 주변이 굉장히 제일 크죠. 얼굴 중에서는 뭐 눈썹 올리고 코도 좀 움직이지만 이거는 정말 그 폭이 크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 입술 형태나 흉터 문제도 중요하지만, 입을 딱 담은 모양이라든지 이렇게 움직이고 말하고, 저는 보통 환자분들 흉터 체크할 때 많이 해보라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사진 찍고 체크하지만 한번 움직여 보라고 그래요. 근데 제일 큰 거는요, 이렇게 우 해보면요, 흉터 있으신 분들은 아마 10중 8구는 더 푹 패이거나 아니면 눈에 확 띄게 됩니다. 겉에만 가만히 있는 상태 기준으로 맞추는 거는 역부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말씀드리는 게, 겉에 있는 흉터만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안에 입 근육, 입 주변에 근육 굉장히 크고 많거든요. 이것도 같이 복원을 해줘야지 입을 담은 모양이라든지 아니면은 움직이는 모양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모양이 된다. 그게 결과적으로 겉에 보이는 형태도 훨씬 더 만족스러운 결과에 가까워진다 라고 설명드립니다. 지금까지 미소성형외과 조길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